안녕하세요. 내면울림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예전에 내면 아이 치유를 했던 이야기를 조금 자유롭게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내면 아이 치유라는 걸 처음 알게 되고 과거의 상처들을 치유해야 되겠다라고 마음먹었을 때 마침 일을 쉬고 있는 기간이었어요. 그래서 하루 종일 내면을 들여다볼 시간적 여유가 충분했었고 또 그때의 시점으로부터 거의 10년 가까이 명상을 해오던 터라 감정 수용이라는 걸 잘 습득해서 적용할 수가 있었고, 그래서 그런지 거의 2달 정도의 기간 안에 예전의 상처들이 대부분 다 치유가 되었었습니다. 그때 내면 아이 치유를 했던 때를 떠올려 보면 거의 하루 종일 울었던 기억이 있고요. 또 상처들을 다 끄집어내고 마주하는 과정이 굉장히 힘들고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제 인생에서 아주 큰 사건 말고는 세세하게 어떤 옛날의 상처들을 치유했었는지 자세히 다 기억에 나지는 않아요. 왜냐면 내면 아이 치유를 하기 전에는 그때 상처받았던 일이 나에게 아주 특별한 일이었고 또 이 기억만 하면 분노가 끓어오르고 또 수치심이 올라와서 자책하고 이렇게 생각도 하기 싫은 아주 특별한 일이었다면 내면 아이 치유를 하고 나서는 이 기억으로부터 올라오는 감정들을 다 수용해서 해소했기 때문에 그냥 수많은 일상들 중에 하나인 지극히 평범한 일이 되어 버립니다. 예를 들어서 관련된 장소를 지나가다가 그때의 기억이 떠오르더라도 '아 맞아. 그때 참 힘들었었지.' 하고 그냥 지나갈 수 있을 정도의 가벼운 일이 돼요. 그래서 내면 아이 치유를 했었던 과정이나 기억들이 아주 세세하게 남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제가 내면 아이 치유를 했던 때를 떠올려 봤을 때 정말 선명하게 기억 남는 2가지의 일화가 있어요. 이 이야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제가 예전에 눈이 좀 불편해서 큰 안과병원을 다닐 때였는데요. 그날 마침 예약을 하고 가지 않아서 진료 대기 시간이 거의 1시간이 넘어갔었습니다. 그래서 뭐 할 것도 없고 해서 진료 대기석에 앉아서 기다리면서 명상을 했었어요. 호흡을 천천히 하면서 호흡에 집중하고 어떤 감정이 일어나는지, 어떤 생각이 떠오르는지 내면 상태를 관찰하는 명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학교 다닐 때 무리해서 같이 놀던 친구들에게 소외받았던 기억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고 그 기억 때문에 엄청난 분노감과 수치심과 억울함이 막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그때 '내면 아이 치유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떠오르는 생각들을 관찰했었어요. 그랬는데 그 아이가 저에게 "나 그때 너무 힘들었단 말이야." 하면서 소리를 지르는데 그 소리가 너무 커서 깜짝 놀랐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게 실제로 외부에서 들리는 소리가 아니라 내면에서 들리는 소리인데도 불구하고 마치 누가 제 고막 앞에다가 "악." 하고 소리를 지르는 것처럼 살면서 처음 들어보는 괴능 같은 엄청나게 큰 소리였었어요. 그래서 '이 소리가 주변에 안 들리나?' 하고 돌아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내면 아이가 이렇게 계속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너가 나를 버렸잖아. 다른 친구들이 나를 괴롭힌 게 아니라 너가 나를 부끄러워하고 너가 나를 억눌렀잖아." 하면서 계속 울부짖더라고요. 원래는 제가 이 내면 아이가 올라오기 전에 감정 수용을 할 때는 힘들었던 기억이 떠오르면 '아 그때 많이 힘들었지. 그 기억만 하면 화가 나는 건 당연해. 그럴 수 있어. 누구라도 이렇게 화가 날 거야.' 이런 식으로 말로써 달래줬었는데 이 소외된 내면 아이가 올라왔을 때는 제가 어떤 말도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버렸던 아이가 울부짖는 앞에서 미안해라고 할 면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 아이가 지르는 소리를 그저 묵묵히 들어줬었어요. 저의 머릿속에 어떤 상상이 떠올랐었냐면 그때의 작은 아이는 의자에 앉아 있었고 이 공간은 굉장히 어둡고 이 친구의 표정도 계속 울고 있고 너무 힘들어 보였습니다. 그러고 저 멀찍이에 다 큰 성인이 된 제가 서 있었고 이 친구가 하는 이야기를 들어줬었어요. 내면 아이가 힘들었다고 막 울부짖는 것을 계속 들어주고 올라오는 감정을 있는 그대로 다 느껴주니까 시간이 조금 지나니 감정 에너지의 크기가 조금씩 줄어들고 내면 아이도 잠잠해지더라고요. 그때 제가 이 친구에게 무릎을 꿇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내가 너를 버렸던 게 맞고 너를 부끄러워했던 게 맞아. 내가 그때는 감정 수용이라는 것도 모르고 친구들에게 잘 보이려고 너를 꾹꾹 억눌렀었어. 너무 미안해. 그때 내가 옆에서 너를 안아주고 지켜주지 못해서 너무 미안해. 지금이라도 용서해 줄 수 있어. 너무 미안해. 라고 계속해서 얘기를 했었어요. 그렇게 시간이 또 지나다 보니까 감정이 점점 작아지더니 완전히 수용이 다 되면서 이 상상 속에서 그 친구가 벌떡 일어나서 저에게 오더니 활짝 웃으면서 안아주더라고요. 나 이제 괜찮아. 나 다 괜찮아. 라고 말을 해주는데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눈물이 또 엄청 많이 났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용서하고 화해함으로써 감정 수용을 하고 난 다음에 엄청난 사랑 에너지랑 감사함의 감정과 또 행복감이 물밀듯이 밀려와요. 감정 수용을 할 때는 마음이 아프고 힘들어서 눈물이 나고 또 수용을 하고 난 다음에는 내가 버렸던 이 친구에게 용서를 받았다는 안도감, 감사함 때문에 또 그 감정에 복받쳐서 눈물이 납니다. 내면 아이 치유는 꽤나 고통스럽고 힘든 작업입니다. 왜냐면 어렸을 때 받았던 상처를 몇십 년 동안 억눌렀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만했던 상처가 나중에는 이만큼 커져서 감정 수용을 할 때 이만큼의 상처가 한 번에 다 올라오기 때문에 눈물도 굉장히 많이 나고 또 가슴에 실제적으로 어떤 통증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또 내면 아이가 울부짖는 걸 내가 대신해서 토해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면 아이 치유를 했던 2달의 기간 동안에 계속해서 내면을 들여다보고 무의식 속에 있는 상처받았던 감정을 끌어올리고 들춰내고 했던 것은 힘든 감정 수용 끝에는 사랑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두렵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내가 내면 아이에게 용서를 구하고 이 아이가 나를 용서를 함으로써 올라오는 안도감, 사랑의 에너지, 감사한 마음이 있다는 걸 알았어서 지치지 않고 내면 아이 치유를 계속해서 집중적으로 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내면 아이 치유를 했었던 기억이 있고요. 또 2번째로 기억나는 것은 내면 아이 치유를 했었던 2달의 기간 끝에 했었던 감정 수용에 관한 것인데요. 아, 나 이런 일도 있었었지. 맞아, 나 이런 경험도 했었어. 하고 내 기억 속에서 완전히 잊고 있었던 옛날에 상처받았던 일이 떠올라서 깜짝 놀랐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심지어 그때 상처받았던 일의 내용이 뭐였는지 지금 기억은 나지 않는데요. 아예 내 머릿속에서 잊고 있었던 옛날에 상처받았던 일들도 무의식 속에 다 저장이 되어 있구나 하고 그 사실에 놀랐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내면 아이 치유를 2~3번 하고 나면 아, 나 이제 과거의 상처들을 다 치유했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며칠 있다가 또 상처받았던 기억이 올라오고 감정 수용을 하고 와, 이제 완전히 다 치유했다 라고 하면 또 올라오고 또 올라오고
이렇게 끊임없이 계속해서 상처받았던 일들이 올라옵니다. 저는 이것을 무의식 안에 있는 것들을 토해낸다라고 표현을 해요. 내면 안에 오랫동안 억눌렸던 감정 에너지가 기억의 형태로, 감정 에너지의 형태로 올라오고 내가 감정 수용을 함으로써 해소가 되고 또 다른 상처받았던 감정 에너지가 올라오고 내가 수용해서 해소하고 이렇게 몇 번 과정을 거치면 그 옆에 있던 많은 감정 에너지들도 나에게 인정을 받기 위해서 우수수수 계속해서 올라오게 됩니다. 이 그림을 한번 상상해 보면 무의식 정화, 내면의 치유, 감정 수용의 개념을 조금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의 삶을 쭉 돌이켜 봤을 때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사건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만 꼽아보라면 단연코 내면의 치유를 했던 시기입니다. 정말 내면의 치유를 하기 전과 후는 흑백으로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 것들이 바뀌었었어요. 내면의 치유를 하기 직전의 시기가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기였었습니다. 그 시기에 근무하던 직장을 잠깐 그만두고 하루 종일 집에 있었어서 누가 나를 괴롭힐 사람도 없었고 그럴 만한 상황도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힘들었었습니다. 왜냐면 집에 있을 때 하루 종일 끊임없이 예전에 상처받았던 기억들이 떠올랐었고 그 기억 때문에 분노감이 주체할 수 없이 올라오고 또 상대방의 탓하는 그런 생각들이 계속 올라와서 너무 괴로웠었어요. 또 그러다가 '아 이거 다 지난 일이야. 생각하지 말자.' 하고 기억을 억누르고 쪼끔 있으면 또 다른 기억이 올라와서 이번엔 내가 상대방을 상처 줬던 기억이 올라오면 '난 쓰레기야. 난 악마 같은 사람이야.' 이렇게 나를 엄청나게 자책하고 또 올라오는 수치심을 억누르고 기억도 억누르고 이것을 하루 종일 반복했었습니다. 이런 날들이 며칠이 지나고 몇 달이 되니까 정말 '내가 미쳐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러다가 내면의 치유를 집중적으로 하게 되었고 내면의 치유를 하고 나니까 그제서야 조금 살 것 같았습니다. 과거에 상처받았던 기억들이 더 이상 올라오지 않았었고 또 어떤 이유가 되어서 생각이 떠오르더라도 '아 맞아. 그때 힘들었었지.' 하고 그냥 가볍게 지나갈 수 있게 되었어서 '와 이게 평범한 사람들이 사는 일상이구나.' 하고 느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렇게 내면의 치유를 하고 과거의 기억으로부터 해방된 것이 가장 큰 변화였습니다. 또 제 삶에서 변화가 있었던 부분은 몸이 굉장히 건강해졌었어요. 내면의 치유를 하기 전에 일을 할 때는 근무하고 오면 너무 힘들어서 계속 시체처럼 누워 있기만 하고 또 면역력이 엄청 떨어져서 한 달에 두세 번씩 링게를 맞으면서 근무를 하다가 도저히 버티지 못해서 일을 그만둔 거였거든요. 그러다가 쉬는 기간에 내면의 치유를 했는데 몸이 굉장히 가벼워지고 혈색도 좋아지고 기운이 엄청 나는 걸 정말 느꼈습니다. 물론 일을 그만두고 집에서 쉬는 시간이 길어지니까 몸이 좋아진 것도 있지만요. 내면의 치유를 하고 나서 건강 상태가 좋아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우리에게 오랫동안 억눌렸던 감정 에너지는 여기 명치 부분에 쌓입니다. 예전부터 사용해 오던 말 중에 가슴에 한이 맺힌다, 가슴에 응어리가 진다라는 말이 있죠. 또 우리는 억울한 일이 있거나 분노가 생기면 이런 모션을 취합니다. 이게 다 감정 에너지가 여기 명치를 꽉 막고 있어서 그래요. 우리 인간은 모두 에너지체로 이루어져 있고 척추를 통해서 기순환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 고체처럼 단단해진 감정 응어리가 여기를 막게 되면 순환에 걸림이 되고
그 기간이 지속되면 몸의 증상으로 나타나고 또 질병의 형태로 발현을 하기도 합니다. 쉽게 말해서 화병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면 아이 치유를 하고 난 직후에 엄청나게 가슴이 뻥 뚫리는 시원한 느낌을 느끼게 됩니다. 그게 다 묵혀있던 감정 에너지가 해소되면서 느껴지는 느낌들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내면 아이 치유를 하고 변화가 있었던 부분은 내가 경험하는 외부 현실 세계가 좋은 방향으로 바뀌는 것을 느꼈었습니다. 몇십 년 동안 나를 대하는 태도가 한결같이 별로였던 사람이 그 사람과 관련된 내면 아이 치유를 하니까 태도가 갑자기 좋게 바뀌는 걸 경험했었어요. 우리가 마음 공부를 하다 보면 외부 현실 세계는 내면 세계를 그대로 비추는 거울이다 라는 말을 참 많이 듣습니다. 저는 내면 아이 치유를 하기 전에는 이 말을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세상이 펼쳐지지, 나와 같은 에너지를 끌어당기지, 이 정도로만 머릿속으로 이해를 했었어요. 그런데 내면 아이 치유를 하고 나서는 정말로 외부 현실 세계가 나의 내면 무의식을 그대로 반영하는구나 라고 느꼈었습니다. 저는 나의 내면 무의식은 시나리오고 이 시나리오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외부 현실이다 라고 표현을 해요. 나의 내면 무의식에 나는 어렸을 때 부모로부터 버림받았고 그런 나는 아무로부터도 사랑받을 수 없어 라는 시나리오가 쓰여 있으면 이 시나리오에 따라서 외부 세계는 움직입니다. 또 나는 너무 가난하고 보잘것없어, 무능력해 라는 시나리오가 쓰여 있으면 이 시나리오 그대로 외부 현실이 펼쳐집니다. 그런데 내가 내면 아이 치유를 하고 무의식 정화를 하게 되면 그 시나리오에 쓰여 있는 글씨가 흐려지고 또 없어질 거니까요. 예전의 시나리오대로 외부 현실이 펼쳐지지 않겠죠. 물론 내면 아이 치유를 한다고 해서 나에게 펼쳐진 모든 인간관계가 좋아지고 없던 돈이 갑자기 생기고 또 문제들이 다 해결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분명히 나의 삶의 어느 부분은 반드시 좋은 방향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내면 아이 치유를 하고 또 나에게 올라오는 불쾌한 감정들을 하나씩 잘 수용해 갈수록 인생의 난이도가 점점 쉬워지는 것을 느꼈었고 또 지금도 계속해서 체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의식 속에 있는 것들을 언젠가는 반드시 어떤 형태로든 마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기억의 형태로든 감정의 형태로든 외부 현실의 어떤 사건을 통해서든 내가 억누르고 피했던 것들은 다시 경험할 수 있도록 나에게 찾아옵니다. 내가 지금 어떤 불편한 느낌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다고 해서 피하게 되면 당장은 피할 수 있겠지만 그것들은 나중에 더 큰 사건, 더 큰 괴로운 감정으로 나에게 나타납니다. 지금 나에게 찾아온 분노라는 감정을 회피하지 말고 온전히 두 팔 벌려서 맞이해 주세요. 지금 나에게 찾아온 나는 무능력하고 보잘것없어. 나는 수치스러운 인간이야. 라는 느낌을 피하지 말고 억누르지 말고 그대로 있는 그대로 마중 나가세요. 내가 고작 분노 따위의 감정을 수치심이라는 감정을 두려워하고 피하게 되면 나는 이것들보다 작은 존재에 불과하지만 내가 분노를, 수치심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허용하고 인정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용기를 내는 순간 이것들보다 훨씬 더 큰 사랑의 존재로 있을 수 있게 됩니다. 오늘은 딱 정해진 주제 없이 제 이야기를 좀 자유롭게 해보았는데요. 작은 위로나 공감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